오늘 일본의 경제가 완전 폭망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뉴스가 아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긴급 속보로 묻히고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춘 입원이 아베와 아소다로의 잔꾀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종전 이래 일본 강요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노골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자민당의 집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국과의 국지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도 흘리고 다닙니다. 일본을 움직이는 극우 세력 집단인 일본 회의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7.8%를 기록하면서 연간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에 달하는 충격적인 실적입니다. 이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마이너스 17.8%보다 나쁜 실적으로 역대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난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마이너스 1.8% 예상 GDP 성장과 비교하면 얼마나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아베와 아소다로는 15일 오후에 긴급회의를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아베는 일요일을 보내고 바로 월요일 17일에 입원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9월 개각과 국회 해산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경제의 폭망과 자민당의 재집권 전략이 더 심도 있게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상 강요인 아소다로가 오늘 발표될 일본 경제의 폭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차기 자민당 총재에 대한 논의가 깊숙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암울한 소식을 덮으려고 아베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베가 오늘 오전에 도쿄 시나노 마치의 게이오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총리 관저는 이미 예약된 건강 체크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지병인 궤장성 대장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7월 6일 일본 주간지에서 아베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TBS 방송에서는 걸음걸이가 계속 느려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베의 입원이 크게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차 집권 때에 1년 만에 지병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치료를 이유로 갑자기 총리 사퇴를 발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아베가 피를 토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총리 관저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베와 아소다로는 아베의 건강과 입원 사실까지 충분히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입원을 급히 함으로써 일본 경제 폭망에 따른 아베의 책임을 피했으니까요. 그동안 아베의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설계했던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강제로라도 좀 쉬게 해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아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종전일을 전후해서 전방위적으로 아베와 자민당이 전략적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의 막후 조직인 극우 집단 일본 회의가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헌법의 긴급 사퇴 조항을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회의는 4만여 명의 회원과 243개 지부, 2,000명 가까운 지방의회 의원, 70여 명의 자민당 의원들, 그리고 아베 내각의 대다수 강요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국수주의 극우단체입니다. 아베와 아소다로는 단 2명밖에 없는 일본 회의의 특별 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원로 기자는 트위터에 일본 회의가 움직였다. 헌법 개정 꼼수 부리지 말아라. 아베는 국회나 열어라. 라고 비난했으며 이 비난 때문에 아베 지지자들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베와 자민당은 종전일 기념사를 통해 본격적인 전쟁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일본 국민들을 충성된 가미가제 후손들로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일인 15일 아베는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웃나라에 대한 가해 책임과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에만 언급했던 적극적 평화주의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선제적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이제 전 국민들 앞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막 나가 보겠으니 찬성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정치적 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자민당이 발표한 종전의 날 성명에서도 평화국가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정당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협에 대한 억지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수방위가 요구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미 자민당과 아베는 이제 2판 4판 전쟁하는 국가로 나서겠다고 일치된 표현으로 나간 것입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싸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고이즈미 신주로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에토세이치 영토 담당상은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말아라. 일본의 국가 행사이다. 신사 참배를 70년 이상 계속해도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아베 내각 강요들의 신사 참배와 아베의 곡물 비용을 복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연히 아베와 자민당은 이런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예상하고 저지른 도발이고요. 경제가 폭망하고 아베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려는 판이고 고투 트래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90%에 달할 정도였는데도 아베 지지자들과 자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변론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토론 방송에서는 아베가 이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면 아베와 자민당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멘트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일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베에 대한 비난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입헌 민주당 등 야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그래 도로 민주당으로 수백 번 가봐라. 최악이었던 민주당 정권으로 돌아가려는 일본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라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의원의 정치 공세도 연일 방송을 타고 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꼼수가 통하고 아소다로가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에는 일치단결하는 일본 국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를 해방시키려고 했다거나 한국을 발전시켰다거나 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도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일본 국민이 세뇌를 스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기습 공격을 일으킨 4일 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 의한 아시아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대동아 공영권을 설립해 아시아 자립권을 획득하겠다는 명분을 붙인 것입니다. 종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금지된 이 표현과 인식을 아베의 일본 회의와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역사 미화와 합리화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아직도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아베와 아소다로의 계획대로 자민당은 재집권하고 앞으로도 쭉 혐한으로 정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대로 쭉 일본 경제는 폭망하면서 자멸할 것도 보이고요. 역사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국가의 앞날은 이렇게 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 판매 기업인 농심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신라면 광고의 새 모델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발탁했는데, 이는 한국인 선수가 전 세계 프로축구 무대에서 날개를 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듯이 농심 기업의 신라면 또한 그 고유의 매운맛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겨있죠. 특히 신라면 TV 광고 중 손흥민 선수가 새빨간 매울신 유니폼을 입고 상대편 선수를 드리블로 가볍게 제치고 골을 넣는 장면에서는 마치 경기에서의 골을 보는 듯한 시원함까지 더해져 K푸드 열풍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만 봐도 한국 문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WTO 절차 재개 및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한 보복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경 일본 언론 마이니치 신문의 야마다 다카오 특별편집위원이 모테기 외무상에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당연하다는 듯이 16부작 전부 다 봤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모테기 외무상은 사랑의 불시착 한국 드라마에 대해 참신한 발상의 작품이라며 감상평까지 남겼는데, 그 정도로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과 사이는 좋지 않아도 K-드라마는 반드시 챙겨보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의하면 지난 4일 기준 일본의 넷플릭스 종합순위에서 1위는 김수현 서예지 주연의 한국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2위는 현빈 손예진 주연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외에도 현재 일본의 만화 시장을 휩쓸어 화제인데요. 특히 일본은 예전부터 만화 분야에서는 초강세를 보이며 세계 최대의 만화 시장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여기서 한국의 카카오가 웹툰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일본 시장에 내밀어 당당히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 카카오는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를 통해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에 여러 웹툰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디지털 만화 시장이 기존의 종이 만화 시장을 매출 면에서 역전하는 등 만화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카카오 피코마가 사상 처음으로 앱 만화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해 주변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푹 빠지면서 제대로 매운맛을 보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GDP 1위인 세계 최강국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국 뉴저지 시민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호보컨에 거주하고 있는 톰 브레너는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기내식으로 난생 처음 한국 라면을 맛보게 됐는데, 이후 줄곧 라면의 맛에 푹 빠져 잊을 수 없게 됐고, 지금은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간편하면서도 제대로 해장할 수 있는 한국 라면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K푸드의 열풍은 통계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기업 농심으로 올해 상반기 미국 법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1억 6,4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945억 원으로 추정돼 사상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거뒀습니다. 미국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라면이 상대적으로 다소 매운맛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뜨거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라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한국 영화 기생충의 엄청난 흥행으로 자연스럽게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듯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 세계 K컬처 열풍이 톡톡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라면에 대한 뜨거운 인기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로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죠.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총 인구는 3,236만 명으로 말레이어와 영어 외에도 중국어와 타밀어 등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의 남부에는 서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북서부에는 동말레이시아가 있으며 주변으로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는 이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으로, 이후 독립한 말라야 연합에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섬의 사라왁 그리고 사바 등이 합류하면서 국가를 개편해 1963년에 국호를 말레이시아로 고칩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국계 화교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말레이 반도에서는 압도적인 경제 중심지였던 만큼, 독립 후 또다시 싱가포르의 중국계가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휘어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시에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 1965년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주를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아내기에 이르고, 싱가포르는 현재의 도시국가로 독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한국 라면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그 사례로 대박 라면이 있죠. 이 대박 라면은 한국 신세계 푸드에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현지에 출시했고, 현재 이 대박 라면의 누적 판매량은 1000만 개를 돌파했는데, 대박 라면 시리즈를 품목별로 나눠서 살펴보자면, 먼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대박 고스트 페퍼가 500만 개를 기록했고, 대박 김치찌개와 대박 양념치킨이 400만 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박 하바네로 시리즈가 140만 개로 다 합치면 총 1040만 개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죠. 이처럼 신세계 푸드의 대박 라면이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로, SNS를 적극 활용하는 말레이시아 젊은 층을 잘 공략한 부분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대박 라면은 할랄 인증, 자킴을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맛은 물론이고 높은 신뢰감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할랄은 허용된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인데, 음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무슬림을 위해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염소, 닭, 소 등을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육류, 즉 할랄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할랄 인증 제도로 말레이시아의 자킴, 인도네시아의 무이, 그리고 싱가포르의 무이스, 이렇게 3대 글로벌 할랄 인증이 있고, 이 중에서 자킴이 최고 권위로 인정받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6월 자유무역협정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유명한 유통업체 바이어들과 한국농식품 바이어 유통업체 연합회를 최초로 발족해 한국농식품 역시 K푸드 열풍에 합류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2일에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 납치극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개봉했는데 놀랍게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8개국에 선판매돼 화제를 모았죠. 이 영화는 감독의 이철아, 배우로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 등이 출연하는 액션 코미디 한국 영화 오케이 마담입니다. 개봉도 전에 미리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국전력산업의 핵심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21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전략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죠. 한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셀랑고르주의 풀라우 인다 섬에 가스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량을 앞으로 21년 동안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에 판매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총 29억 달러의 매출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과 함께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12개국 중 하나로 최근 K컬처 열풍과 함께 자연스럽게 현지인들